톳제비. 어려서 서당에서 공부하신 할아버지는 사랑방에서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던 할아버지는 5일에 한 번 장날이 되면 깨끗한 한복으로 갈아입고 갓을 쓰고 장에 갔습니다. 시내를 건너고 고개를 2개 넘어 1시간 정도 걸어가면 5일장이 열리는 장마당이 있습니다. 2개의 고갯마루에는 커다란 소나무와 느티나무가 한 그루씩 있어 소나무 고개, 느티나무 고개라고 불렀습니다. 장날이 되면 아침 일찍 장꾼들이 온갖 물건을 가지고 장마당을 찾아옵니다. 물건들을 미처 다 펼쳐놓기도 전에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사람들이 장을 보러 오기 시작해서 한낮이 되면 장마당은 사람들로 시끌벅적해집니다. 어느 장날 소년이 장마당 통닭집을 지날 때 할아버지께서 소년을 불러 연탄불에 구운 닭불고기 한 점을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매콤달콤한 닭불고기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친구분께서 과자를 사 먹으라고 용돈도 주셨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리자 할아버지는 술자리를 끝내고 콧노래를 부르며 비틀비틀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느티나무 고개를 힘들게 올라온 할아버지는 숨을 돌리기 위해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잠시 쉰다는 것이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추위를 느껴 눈을 떴을 때는 해가 서산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서둘러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 고개에 도착했을 때 날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고갯길은 산허리를 따라 만들어 한쪽은 절벽이고 반대쪽은 낭떠러지라 조심해야 했습니다. 커다란 소나무 앞을 지나갈 때 어두컴컴한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와 할아버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산짐승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 할아버지는 고개만 내려가면 마을이 있으니 그곳까지는 못 따라오겠지 생각하고 더 빨리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마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돌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톳제비가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 이런 장난을 친다는 옛날 이야기가 생각난 할아버지는 머리카락이 쭈뼛 섰습니다. 날아오는 돌에 겁을 먹은 할아버지는 급하게 걷다가 발을 헛디뎌 그만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낭떠러지에서 간신히 다시 올라오니 이번에는 사람을 향해 던지는 것처럼 돌이 날아와 할아버지는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쳤습니다. 톳제비를 피해 도망치듯 고개를 내려오던 할아버지는 어느 순간 시냇물 속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시냇물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물속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고는 좀처럼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 온 가족이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밖에서 소년의 아버지를 찾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둘러 밖으로 나가보니 아랫동네 사람이 물에 흠뻑 젖은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할아버지를 아랫동네 사람들이 구해서 모시고 온 것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할아버지는 이불 속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톳제비에 홀렸어, 톳제비에 홀렸어만 반복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소년이 사는 면에는 초등학교는 4곳이고 중학교는 1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걸어서 학교를 다니지만 멀리 떨어진 마을에 사는 중학생들은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한 버스를 타고 매일 아침 면 소재지 1곳밖에 없는 중학교에 다닙니다. 소년의 마을에서 1시간 정도 걸어가면 초등학교가 있어 소년은 매일 아침 일찍 친구들과 함께 걸어서 학교에 다닙니다. 학교를 가는 동안 소년과 친구들은 가위바위보로 순례를 정해 가방 들어주기 놀이를 하며 재미있게 학교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소년과 친구들이 누가 더 빨리 달리는지 시합을 하며 소나무 고개를 넘어가고 있을 때 중학생들로 발 디딜 틈 없는 버스가 하얀 먼지를 날리며 고갯마루를 넘어왔습니다. 소년과 친구들은 길 옆으로 비켜서서 손을 흔들며 버스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먼지를 날리며 빠른 속도로 내려오던 버스가 소년들을 지나 소나무 옆 구분길을 돌아가기 위해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텔레비전에서 멋진 남자 주인공이 악당들 몰래 버스 뒤에 타고 가는 장면이 떠올랐던 소년은 갑자기 버스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버스 뒤 범퍼에 뛰어올라 뒷 유리창 아래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재빨리 쪼그려 앉았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좁은 고갯길을 내려가는 것에 신경을 쓰느라 소년이 몰래 버스 뒤 창문 아래 매달리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소년은 영화 속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같이 가던 친구들에게 먼저 학교에 가서 기다리겠다는 듯 멋있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개를 넘어온 버스가 덜커덩거리며 빨리 달리자 매달린 몸이 아래 위로 흔들려 소년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면 다칠 것 같아 손잡이를 두 손으로 꼭 잡고 다리에 힘을 주고는 마음속으로 은행나무 마을 앞에 멈추면 뛰어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나무 마을 정류장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버스는 마을 앞 구분길을 급하게 돌아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소년의 몸이 반대편으로 쏠리면서 한쪽 손을 놓쳐 떨어질 뻔했습니다. 깜짝 놀란 소년은 재빨리 손잡이를 다시 잡았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겁을 먹은 소년은 느티나무 고개를 넘기 위해 버스가 속도를 줄이면 꼭 뛰어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느티나무 고개는 경사가 급하지 않고 길이 곧아서 버스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려 도저히 뛰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느티나무 고개를 넘어서부터는 내리막길이고 마을도 없어서 버스는 하얀 먼지를 일으키며 더 빠르게 내달렸습니다. 버스가 점점 더 빨라지자 스쳐가는 강한 바람에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머리카락은 마구 날리며 소년의 얼굴을 때려 아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흙길을 달리던 버스가 무릉덩이를 지나며 크게 아래 위로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뒤에 매달려 있던 소년의 몸이 하늘로 솟더니 두 발이 허공에 한참을 떠 있다가 다시 범퍼 위로 내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소녀는 양손에 힘을 주어 몸을 버스에 찰싹 달라붙였습니다. 겁에 질린 소녀는 눈을 꼭 감은 채 고목나무의 매미처럼 버스 뒤에 딱 붙어서 한동안을 그렇게 매달려 갔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 버스가 중학교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소녀는 서둘러 버스에서 뛰어내려 아무도 못 보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중학생들이 모두 학교로 들어가자 숨어있던 소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둘러 학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버스 안에 있던 형 친구가 소년의 위험한 행동을 형에게 알려주어 그날 저녁 소녀는 어머니에게 따끔하게 벌을 받았습니다. 소를 찾아서. 소년의 집에는 농사일을 돕는 큰 암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소를 돌보는 것은 온 가족이 함께 해야 할 만큼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소죽소 다궁이에 불을 지피고 여물을 솥에 가득 앉힌 뒤 지게를 지고 소풀을 하러 갑니다. 어머니는 아침밥을 하면서 소죽소 다궁이에 장작을 넣어주고 소 여물에 쌀겨를 한 바가지 듬뿍 넣어서 골고루 섞어 끓여줍니다. 소죽이 익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지게에 소풀을 한가득 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함지박에 소죽을 가득 담아서 여물통에 부어줍니다. 소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여물통에 머리를 들이밀고 배가 고프다는 듯 열심히 먹습니다. 그리고 나면 가족들도 아침밥을 먹습니다. 저녁에는 소죽 솥에 불을 지펴 소죽을 끓이고 다음날 소에게 먹일 여물도 잘라서 준비해 놓습니다. 소 여물은 겨울에는 볏짚을 잘라서 사용하고 들판에 풀이 자라면 그것을 베어서 여물로 사용합니다. 농사일이 바쁠 때는 소년이 손수레를 끌고 가서 소풀을 베어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풀 사이로 지나가는 뱀에 소스라치게 놀랄 때도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소년은 소를 몰고 산으로 가서 풀을 뜯어먹입니다. 이때는 소가 멀리 가지 않게 한 번씩 목줄을 당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소년은 소가 보이는 곳에서 개암나무 열매를 어금니로 깨어먹기도 하고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머리에 쓰기도 하며 놀았습니다. 하지만 산에는 몸에 닿으면 가렵고 피부가 부어오르는 쐐기벌레도 있고 물리면 큰일 나는 뱀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풀덤불 아래 땅속에 집을 짓고 사는 땅벌입니다. 실수로 집을 건드리기라도 하면 떼를 지어 물러나와 벌침을 쏘며 마구 공격합니다. 어느 여름날 소년이 평소처럼 산에서 소를 풀어놓고 놀고 있을 때 우거진 숲속에서 열심히 풀을 뜯어먹던 소가 땅벌집 입구를 밟아버렸습니다. 땅속에서 땅벌들이 쏟아져 나와 구름처럼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소년과 소를 벌침으로 마구 공격했습니다. 소년은 양손으로 벌을 쫓으며 산 아래로 걸음아 나설려라 도망쳤고 소는 꼬리를 흔들며 산속으로 번개처럼 달아났습니다. 급하게 산 아래로 도망치던 소년은 땅벌들이 따라오지 않자 걸음을 멈추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런데 땅벌들의 공격에 피부가 부풀어 오르며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부어 눈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를 찾기 위해 서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벌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땅벌집을 피해
풀이 많은 계곡 쪽으로 가보아도 나무들이 우거진 산등성이로 가보아도 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가 보이지 않자 당황한 소녀는 급하게 이리저리 산속을 뛰어다니다가 칡넝쿨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에 상처가 났습니다. 소녀는 울음이 나왔지만 꾹 참고 약쑥을 돌로 찧어 무릎에 붙이고 개암나무 잎을 덧대어 풀로 동여매었습니다. 소녀는 무릎도 아프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소를 찾아 더 열심히 산속을 헤매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소를 찾을 수가 없어 점점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지막한 산들이 파도처럼 보이는 곳까지 올라갔을 때 저 멀리서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가 보였습니다. 소녀는 급하게 뛰어가 소의 목줄을 잡으려고 했지만 소는 펄쩍 뛰며 저만치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멀리 도망가지 않고 바로 풀을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살금살금 다가가 콧줄에 연결된 목줄을 온 힘을 다해 잡았습니다. 콧줄에 연결된 목줄만 잡으면 아무리 큰 소라도 꼼짝 못하고 순한 양처럼 말을 잘 듣습니다. 서산이 노을로 붉게 물들 때쯤 소녀는 소를 몰고 마을 앞 큰 느티나무를 지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